네. 자,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TAT 2급 실무 수행의 부가가치세 문제로서 한 문제 꼭 나오는 문제가 바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시험에 항상 나와요. 매달. 요건 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실습해 보면 알겠지만은 유형이 6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수정의 사유가 수정 사유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6가지 중에 하나가 한번 필요한 지식을 한번 쭉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FET 1급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죠. FAT 1급에서는. 그러나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문제를 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죠. 수정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적법한 사유에 따라서 발급을 해야 하는 그 절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분계를 메인 매출전표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메뉴는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 안에 있어요.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메뉴를 찾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 사유가 표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정 사유 6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습해보면 아시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 표를 보시면은 6줄의 사유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에는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 환입을 해서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 거냐면 매출자가,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기 때문에 환입이라는 건 뭐냐면 반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한 컴퓨터가 거래처로부터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다시 발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한 장을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는 계약의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계약의 해제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이유는 발급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계약금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의 해제면은 어떻게 해요? 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을 마이너스로 한 장 발급하면 되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는요.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판매 실적에 따라 단가가 변동되거나 감정가액으로 공급 후에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급 계약 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격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 제품을 판매할 당시에는 우리가 단가를 10,000원으로 해서 발급을 했는데 발급 즉 공급한 이후에 거래처하고 합의한 결과 단가를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랬다면 단가의 조정은 바로 공급가액이 변동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원래 발급된 거, 원래 발급된 거에서 단가가 올라갔으면 플러스로 얼마 추가로 발행하면 되고요. 단가가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하나 발급할 줄 알면 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유는요, 내국 신용장을 공급 후에 개설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5일 이내에,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 오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바꿀 수 있어요. 과세를 영세율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급할 때는 과세 유형으로 11번 과세 매출로 발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이거는 수출할 제품이다, 수출할 상품이다 그래가지고 내국 신용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 시기는 공급한 후에 그 공급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과세는 취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과세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 12번 영세 유형으로 또 하나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장이 발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정 사유에는요,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라는 사유가 있어요. 이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하는 건데요.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 성명, 상호 이런 거라든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여기를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라는 사유로 다시 발급할 수가 있는데, 잘못 발급된 것을 전부 마이너스로 취소시키고 정확하게 기입해 가지고 새로 한 장을 발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유는 착오에 의해서 이중으로 발급했을 때는, 이중이라는 것은 두 번 발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장을 마이너스 시키면 되죠. 한 장을 마이너스로 취소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6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6가지 차례대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수행과제는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되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6월 1일 날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계약 조건에 의해서 6월 10일자로 발급이 되어야 하는 건인데 6월 1일로 발급했다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6월 1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월 1일 날 발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6월 1일 날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해 가지고 한림사 걸 찾습니다. 자,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셔 가지고 날짜를 6월 1일로 입력해요. 6월 1일 날 여기 거래처가 한림사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네, 이 건입니다. 여기에서
날짜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기재사항 차고. 그래서 여기를 수정할 거니까 여기 앞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수정 세금 계산서의 발급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안에 들어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검색을 한 다음에 체크하시고 저 위에 상단에 보시면 탭이 수정 세금 계산서라는 탭이 여기에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하면은요, 수정 사유를 물어보는 첫 번째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 보시면은 6개 번호가 있어요. 1, 2, 3, 4, 5, 6. 지금은 우리가 이제 1번부터 연습할 거예요. 1번이 기재사항 차고 정정입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차고 정정을 클릭하게 되면은 밑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작성 연월이 잘못된 거다. 2번을 클릭해 주면 돼요. 2번 클릭하시고 아래에서 확인 단추 눌러 주시면 팝업 창이 새로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자, 이 팝업 창은 우리가 선택한 수정 사유 여기 나타나고, 그리고 기재사항 차고 중에 작성 연월일의 차고 사항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줄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세 줄을 입력해야 이걸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분은 우리가 6월 1일로 발급한 것이고 수정분은 뭐냐면은 취소예요. 당초분 취소. 그러면 이제 수정분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데 날짜가 수정되어야 되니까 여기다 날짜를 새로 입력해야 되겠죠. 6월 10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과세 그대로 같은,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품명에서 엔터 치면 위에 게 복사가 되고요. 수량은 복사가 안 되는 거니까 입력을 해야 됩니다. 60개 엔터. 단가도 복사가 안 되는 거니까 입력을 해야 됩니다. 50만 원 엔터. 자, 그러면은 수정분이 두 줄로 작성이 된 거나 다름없죠. 하나는 6월 1일로 된 것에 마이너스, 두 번째는 날짜를 6월 10일로 고쳐서 이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양수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단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자, 6월 1일 거의 분계를 우리가 아까 확인 안 했는데요. 6월 1일 거의 분계가 원래 외상 분계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거래는 외상으로 역시 같이 분계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분계가 일어났는지.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줄에 외상을 클릭해 보시면은 밑에 차변 대변의 위치는 똑같은데 차변의 외상 매출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 주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도 위치는 대변으로 했지만 마이너스로 숫자가 입력되기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수익의 감소,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죠.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분계라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분계도 이대로 유지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날짜를 6월 10일로 입력해서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은 6월 10일 날짜 걸 보면은 이렇게 날짜가 6월 10일로 바뀌어져서 분계도 똑같이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참고사항에 이렇게 당초분의 날짜와 당초분의 전표 번호가 이렇게 보이죠. 수정 세금 계산서 이번에 발행하는 것은 당초 6월 1일자에 5001번하고 관련되는 건이라는 것. 그리고 전자세금란이 아직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거에도 마이너스는 아직 발행이 안 된 거고 6월 10일 날 거도 아직 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수정세금 계산서의 문제는요, 발행하는 것까지 수행하라고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회계 메뉴에 갑니다. 가셔가지고 아까 했던 대로, 자, 앞 시간에서 했던 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시고 여기다 날짜는 6월 1일부터 아예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날짜는 6월 10일까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간을 6월 1일부터 10일로 한 이유는 6월 1일 거에서도 한 건, 6월 10일 거에서도 한 건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요. 자, 여기 체크하시고 하나만 체크하면 두 개가 쌍으로 체크가 일어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전자발행 누르겠습니다. 요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전자발행 누르시고요. 확인. 네. 세금계산서에 여기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여기 수정사유라는 게 있어요. 수정사유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금계산서의 명칭도 달라져요. 전자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타이틀이 그냥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다라고 보이고 사유도 여기에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외상금액을 입력하진 않았지만 청구함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밑에 발행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건 중 두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 전송도 해야 되니까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조회 누르면 두 줄이 보이겠죠. 두 건을 발행할 때는 이렇게 두 줄로 보입니다. 그러면 발행을 계속 누르면 됩니다. 발행 안내에서 확인, 또 한 번 발행, 또 안내에서 확인, 또 한 번 확인. 네. 그리고 이거 닫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탭도 닫아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와서는 조회를 눌러봐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라는 거 하나 연습해 봤어요. 풀이가 211페이지까지 풀이가 있고요. 2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12페이지 수행과제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6월 2일 날 하나기업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 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의 전액 입금이 되었어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수행하시오 이랬고요. 할인액은 5%가 400만 원이다 이랬습니다.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5%를 할인해 주기로 해서 할인 금액은 400만 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회계 처리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6월 2일에 설명에서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8천만 원에서 5% 할인된 400만 원을 빼주면 공급가액 7,600만 원에 부가세 760만 원 더해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그 분계는, 이 분계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하는 거잖아요. 일반 전표. 만약에 입력한다면. 네. 보통예금, 거래처에 외상 판매한 대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반 전표에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 분계는 뭐다? 생략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기로 한다 이 말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요거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회계 처리만 해라. 예, 이 일반 전표에 가서 대금 입금된 거 전표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다. 이걸 말한 겁니다. 시험에서 항상 이런 스타일로 내요. 공급가액 변동이 일어났는데 대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항상 회계 처리는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하시라.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금이 입금된 것도 전표를 입력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요, 원래 입력된 날짜를 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를 6월 2일 날로 조회해 가지고, 여기는 거래처가 하나기업건이잖아요. 하나기업에 8천만 원짜리 거래가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네, 하나기업 8천만 원짜리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분계도 어떤 분계가 되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빼줄 때 어디서 빼줘요?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제품 매출에서 각각 마이너스가 일어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저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하시고 수정 사유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이번에는 2번 공급가액 변동 클릭하시고 아래에 있는 확인 눌러주면 조금 전과 같이 이와 같이 팝업창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두 줄만 나온 걸로 봐서 당초분과 수정분, 즉 하나만 발행할 거다. 아까 우리가 정리할 때 공급가액 변동이 있을 때 가격이 올랐으면 플러스로 하나, 가격이 떨어졌으면 마이너스로 하나, 이렇게 발행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금액은 400만 원을 빼주는 걸로 입력하는 건 알겠는데 날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문제죠. 네. 원래 날짜 6월 2일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400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대금을 받은 6월 11일 날 할인하고 받았는데 11일 날짜로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느냐, 이 날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참고사항을 눌러서 그 세법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참고사항 눌러보시면 지금 구분이 우리가 공급가액 변동건이란 말이에요. 공급가액 변동에 여기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변동 사유 발생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일은 아니라는 거죠. 작성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행과제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유 발생일은 6월 11일이 돼요. 6월 11일 날 할인을 하고 입금이 되었다. 그래서 변동사유 발생일을 그 문제에 설명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날짜를 11일로 고칩니다. 유형은 똑같은 과세고 품명도 똑같으니까 엔터로 지나가고 수량과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 왜냐하면 단가에서 얼마 할인한다 했으면 단가에서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돼요. 수량은 플러스를 넣고. 근데 여기서는 공급가액이 5%를 할인한다 그랬으니까 공급가액에서 직접 마이너스를 400만 원 해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입력하시고 40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에서도 마이너스 40만 원, 합계해서 마이너스 440이 되니까 외상 매출금에서는 마이너스 440이 일어날 거고, 부가세 예수금에서는 마이너스 40만 원, 제품 매출에서는 마이너스 400만 원으로 처리가 되겠죠. 회계 처리는. 네, 잘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한 건이 입력되었다는 안내가 나오죠. 네, 확인 눌러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 건을 찾아가야 됩니다. 6월 11일 날짜.
자, 6월 11일을 입력해가지고 잘 입력됐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예, 유형은 과세,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400, 부가세 마이너스 40. 분계는 외상. 밑에 내용과 마이너스 분계가 잘 되었는가. 예,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440. 부가세의 수금에서 마이너스 40.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400. 잘 되었는가 확인하시고, 여기가 비어있죠. 지금 아직 발행 안 했다는 거죠. 이걸 거래처에 또 국세청에 전송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회계 메뉴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또 들어가요. 가가지고 날짜는 6월 11일 거죠. 6월 11일부터 6월 11일로 입력하고,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를 3번 치시고, 이제 이거 뭐 굉장히 지겹도록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체크하시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네, 수정 세금 계산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밑에서 발행 누르시고,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야죠. 가서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 체크박스 여기 체크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또 누르고, 이제 닫아주면 돼요. 요거 닫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와서는 조회 눌러서, 여기 분계 옆에 있는 외상 눌러서 이제 점검. 예,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맞춰야 이제 요 문제가 끝나간다는 것이죠. 네, 감이 오셨죠. 자, 이제 풀이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사유로 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밑에입니다. 자, 213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수행과제. 이번에 사유는 환입. 환입이 사유인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6월 3일 날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입이라는 것은 반품이에요. 반품을 받았다 이 말이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어 반품받은 날짜를 환입일자라고 그래요. 환입일자는 12일이다. 12일 날 반품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대 아마 몇 대인가는 이제 원래 6월 3일 전표를 조회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10대를 반품받았으니까 10대만큼을 마이너스로 발행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 6월 3일 날짜로 가보세요. 메인 매출 전표를 6월 3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가를 확인해요. 한림사에 납품한 거래 80대군요. 컴퓨터 80대. 외상으로 판매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체크하시고요. 체크박스 체크했으면 저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하죠. 이번에 사유는 환입입니다. 그래서 3번 환입이 됩니다. 환입. 자,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 세금 계산서 탭이 떴는데 두 줄로 떴어요. 그러면 한 장 발급을 한다는 거죠. 자, 당초분 말고 이제 당초분을 보고 밑에다 입력하는 건데, 날짜는 환입일이 맞겠죠. 그러나 참고사항 한번 보세요. 참고사항을 눌러보시면 환입의 경우에 환입된 날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했던 게 맞았죠. 그래서 닫기 누르고, 자료 설명해 보면 환입한 날짜를 알려줬어요.
6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월 12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품명에서는 엔터로 복사하시고요. 수량을 마이너스로 넣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10대를 반품받았다. 단가는 똑같이 입력하면 돼요. 500, 000. 그러면 이제 금액이 계산되죠. 마이너스 500에 부가세 마이너스 50, 합계해서 마이너스 550. 수량에서 마이너스 넣어주면 됩니다. 반품 온 것은.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릅니다. 네, 한 건이 입력됐고요. 우리가 6월 12일로 날짜를 조회해 가지고 전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입력됐는지 봅니다. 자, 6월 12일 보니까 마이너스 10으로 입력되어 있고 분계도 외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고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0. 분계도 꼭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아직 전자세금란이 비어 있으므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6월 12일 거. 엔터 3번.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 밑에 발행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누르시고요.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요.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정사유 3가지 해봤고요. 214페이지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째 사유는요. 215페이지 중간쯤에 수행과제에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주의해야 돼요. 계약의 해제가 나오면 서두르면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다른 사유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침착하게 하십시오. 침착하게. 자, 6월 4일 날 거래인데요. 올림푸스 주식회사에 계약금 수령 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으며 계약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받을 때 뭘로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받을 때 뭘로 받았는지는 6월 4일 분계를 보면 아는 거죠. 아무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받은 건 어떻게 받았는가는 6월 4일 전표를 보면 알아요.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계약 해제일은 13일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6월 4일 거를 조회해야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6월 4일로 입력을 해요.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틀림없이 이 건이죠. 700만원, 부가세 70만원까지 770만원을 받고 분계를 보셔야 돼. 여기서는 분계가 중요해요. 아까 주의하라는 게 분계에서 주의하라는 얘기였어요. 계약의 해제는 분계를 잘 확인해야 된다. 자, 계약금 받았을 때 어떤 분계를 했느냐 이것 보시고 또 아까 설명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줬다 라는 사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보니까 계약금에 입금전표로 되어 있어요. 현금이 770만 원 입금된 거니까 계약금 현금으로 받았구나. 예. 그 다음에 분기를 잘 보셔야 돼. 제품 매출로 본 게 아니고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다른 사유들은 분계가 전부 외상 분계였어요. 뭔가를 제품을 전부 외상으로 팔았던 겁니다. 따라서 대변에 가는 것은 전부 다 제품 매출이었어요.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근데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지만 제품 매출이 아니고 선수금 부채로 인식했다는 거. 이거를 체크해야 돼. 아, 선수금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770만 원 돌려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에서 마이너스 770,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70,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700. 그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하시고요.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 사유 4번 네 번째 사유가 됩니다. 계약의 해제.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자, 수정사유 4번 계약의 해제로 되어 있고요.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넘어왔지만 이게 6월 4일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가 비어 있을 때든 수정분이 입력되어 있다 하더라도 꼭 참고사항을 눌러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참고사항 눌러서 계약의 해제라는 구분을 찾아보시면은 해제일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해제일을 설명했거든요. 6월 13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13일로 고쳐줘야 돼요. 자, 계약금 이대로 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꼼꼼하게 만약에 발행을 한다면 계약금 그대로 둬도 됩니다만은 품명을 계약 해제 이렇게 하면 더 낫겠죠. 계약금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금액에서는 마이너스 공급가액. 요 공급가액 마이너스 700은 밑에 회계 처리할 때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700이 일어나야 되고, 부가세 마이너스 7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나야 되고, 합계 마이너스 770은 현금에서 마이너스 770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외상거래 아니에요. 현금 받은 거래요. 네. 그것을 제대로 분계가 되도록 조금 이따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누른 다음에 위에 날짜를 13일로 고쳐서 확인해야 되죠. 13일로 고쳐서 우리가 입력한 것을 보고 분계가 현금 분계 잘 됐네요. 자, 현금 분계가 됐으므로 입금전표에서 마이너스 770 이건 오케이예요. 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70 이것도 오케이예요. 그러나 요거 마이너스 700만 원이 제품 매출로 돼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선수금 받았을 때 수익 제품 매출로 돼 있으면 그냥 이대로 두면 돼요. 그때 수익으로 봤으면. 그런데 수익으로 안 받다는 걸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선수금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됩니다. 코드에다가 선수 입력해서 고쳐줘야 돼요. 선수금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 시험에서 그동안 만약에 계약의 해제를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 계약의 해제 문제를 낼 때
제품 매출로 원래 회계 처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물어본다면 제가 그동안 풀이한 것 중에는 못 봤습니다. 예. 계약의 해제 문제가 나온 것은 제품 매출로 당초 전표가 분계된 것은 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선수금으로 원래 전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분계를 현금 분계하면서 이 계정 과목 코드를 안 고치면 틀리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주의하십시오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제품 매출로 그동안 문제를 낸 것이 있었다면 그냥 놔둬도 자동으로 맞아 들어가거든요. 여기 제품 매출로 되니까. 자동 분계는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동 분계는요, 항상 매출은 제품 매출로 일어나요. 매입은 원재료로 매입이 일어나요. 분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환경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는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만약에 계약 해제에 수정 문제가 나온다면은 선수금으로 분계가 되어 있을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계 조심하셔라. 이것만 고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발급 전송하러 가야 돼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제 지겹죠? 여기로 들어가서 날짜를 6월 13일부터 6월 13일 엔터 3번, 체크박스 체크, 위에서 전자 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확인,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매출 조회 발행 확인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하면은 이 자리가 전자 발행하고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풀이가 쭉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없이 연습할 때는 이게 풀이를 보면서 책으로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습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복습할 때 꼭 컴퓨터 놓고 복습이 안 되더라도 이 수험서는 풀이를 보면서 하면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컴퓨터 화면을 머리로 떠올리고 책으로 이게 공부가 되죠. 다음은 5번째 사유. 오늘은 요 5번째 사유까지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네요. 이번에 사유는 내국 신용장을 나중에 개설했다 해서 사후 개설. 내국 신용장이나 또 구매 확인서라는 서류는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필요한 것이고, 직접 수출했다면 세금계산서라는 걸 아예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주고받는 거래는 국내 법인끼리의 거래예요. 국내 회사끼리. 그런데 매입자가 영세율 적용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수출품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세무서에 제출을 매출자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 영세율인가를 매출자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첨부 서류로 내국 신용장 같이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6월 5일 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베스트원이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6월 5일 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11번 과세 유형으로 입력했다는 거고, 영세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영세율 세금계산서예요. 명칭도 달라요. 예. 아까 수정세금계산서도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죠. 그러면 영세율이면 뭘까요? 수정영세율 세금계산서.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과세였는데 나중에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영세율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월 5일 걸 조회해 볼까요? 매입 매출연표 날짜를 6월 5일로 입력해 보시고, 거기 이 거래처 베스트 원 거래처인지 확인하십니다. 프린터 100대 이 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이걸 영세율로 바꿀 겁니다. 이건 11번 과세 유형으로 되어 있죠. 자, 위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클릭하시고 수정 사유를 이번에는 5번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클릭하신 다음에 비고난을 만나네요. 자, 우리가 비고난 만난 게 앞에서 기재사항 차고에서도 비고난을 만났어요. 네, 왜냐하면 기재사항 차고에 날짜 차고냐, 공급가액 차고냐, 이런 거 사업자 등록번호 차고냐, 이런 것을 선택해야 했죠. 신용장에서는 내국 신용장 개설 날짜가 며칠이냐, 이걸 여기다 입력하라.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6월 20일 날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20일이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신고 연월일 몇 년 몇 월에 신고하는 내용이냐라고 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 여기 나와 있어요. 신고 연월은 전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월을 입력을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월 5일 날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신고 연월일은 6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2024년 6월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비고사항 두 가지 채웠고요. 밑에서 확인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세 줄로 나타납니다. 당초분이 있고 수정분이 두 줄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거는 일단 과세를 마이너스 시키는 취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형이 영세로 바뀌어 있어요. 예, 유형이 알아서 영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당초 날짜로 두 개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한번 볼까요? 참고사항. 참고사항을 누르시고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을 보면은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는 고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 해서 품명 그대로 하시고요. 수량 똑같이 100개, 단가 똑같이 20만원. 네, 부가세가 없죠. 영세니까. 네, 그러면 밑에서 확인 눌러요. 확인 누르시고 확인. 그러면 당초 날짜니까 이게 한 군데 다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는 영세로, 하나는 과세로. 요 두 개를 발행하면 돼요. 그리고 외상분계니까 손댈 것이 없어요. 밑에 분계도. 하나는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외상매출금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분계도 건들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십시오. 6월 5일 날짜로. 6월 5일부터 6월 5일 엔터 두 개 하나만 체크하면 쌍으로 체크되죠. 전자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확인 닫고 메인 매출연표에서 조회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수정 전자세운계에서 발급 유형, 사유죠. 유형이 아니라 사유 5가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6번째 사유부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